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제 한동훈을 잡는다. 이제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자기가 단합을 강조하는데, 그럼 단합을 강조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단합을 강조하느냐? 이거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이라는 것은 당내 당원들이 크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한계라든가 친윤계라든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어느 한쪽에 쓸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통합을 외치고 있고 네. 그리고 당무감사율을 하는 것은 지금 저도 뭐 당무감사를 각 지역위원장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의 일원으로 지금 단계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당대표의 교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당권 이용한 노골적 공격 처음 봅니다. 라고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라 여당이 아니라 나랑 싸우는 사람이 당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권을 이용한 노골적인 공격 처음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김광선 변호사님.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싶거든요. 어제 뭐 일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제 한동훈을 잡는다. 이제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자기가 단합을 강조하는데, 그럼 단합을 강조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단합을 강조하느냐? 이거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랄지 이제 다 감싸 안고 가면서 과연 외부의 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의 적부터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쳐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 어찌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깊이 와버렸어요. 직진을 너무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직진을 계속 빠르게 하다 보면 방향 전환이 쉽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거기에 좀 수렁에 저는 빠졌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어서 장동혁 대표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놓쳤죠. 1월에 뭐 한다 어떤 말이 있는데 네. 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혁 대표와 관계에 대한 시험대 이 두 가지가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생명, 정치의 입지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뭔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근데 그러기엔 직진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방향 전환이 안 될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잡을 줄 아는 게 용기예요. 라면서 살짝 좀 기대를 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장동혁 대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변화의 맨 앞에 제가 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0일 넘게 저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100일을 달려왔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지난 100일을 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변화를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네.
100일을 달려왔습니다. 100일을 달려왔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이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4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무려 14번이나 변화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 분당 한 번 걸로 계속 변화를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한동훈 여안이 나와 싸우나 장동혁 외연 확장 로드맵 예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다시 바로 잡으면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장성민 위원님. 네.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선명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네. 거대 여당인 민주당한테 지금 싸워야 될 대표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난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그냥 지지율도 민주당을 따라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진화법이 없어가지고 법사위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다 보면 또 당내에서도 왜 장외투쟁은 중도층을 겨냥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한동훈을 빨리 없애라, 제거해라.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당원들이 많고 네. 또 한쪽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해라. 그런 또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을 추스려야 됩니다. 당을 네. 추스리라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싸워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이라는 것은 당내 당원들이 크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한계라든가 친윤계라든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어느 한쪽에 쓸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통합을 외치고 있고 네. 그리고 당무감사위를 하는 것은 지금 저도 뭐 당무감사를 각 지역위원장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의 일원으로 지금 단계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당대표의 교육 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진퇴양난이다. 어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 당원 50만 명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쪽을 선택하면 나머지 50만 명이 탈당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명야당으로서 갈기 위한 교육지체이고 일단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 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변화 외친 장동혁, 당계 논의 보류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당내에선 몰라 행동 지켜봐야 돼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계 논의를 보류해서 아예 없는 것처럼 스르륵 하면 이건 손을 내밀었다, 안고 간다, 같이 간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 진짜 그럴까? 말씀처럼 약간 이도 저도 뭔가 명확하게 지금 서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 대표랑 또 손을 잡자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이게 또 눈에 밟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한 전 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몇 명이 모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배달의 문제. 네, 지금 사람이 꽉 들어찬 거 보셨나요? 일산 킨텍스입니다. 일산 킨텍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좁은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복도까지 꽉 찼다라는 거죠. 그 다들 도토리를 연호합니다. 도토리가 뭐냐? 그지 볼까요? 네, 도토리 뭔지. 도토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도토리의 초성이
대통령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른바 한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도토리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통령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연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장 대표 입장에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유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도토리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내가 호랑이 새끼 안아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제 첫 번째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으로 자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성 지지층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고 이제 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야지 자기 지지 기반이 첫 번째는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 기반과 관련된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100일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경쟁자죠. 내부에서 다음 대선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의 리더에 있어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든지 쳐내야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입지가 공고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성 지지층만 계속 안고 가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고 그런다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가려고 하면 그 강성 지지층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또 쳐내고 가려고 하면 또 국민의힘이 유상이랄지 반대 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정치 하려면요. 네. 대승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네. 자기의 어떤 조그만 정치 유상을 어떻게든지 생명 연장하려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결국 보수를 할지 국민의힘은 사실은 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